중국 자본이 추진하는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앞두고 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업체의 수입을 보장하면서 제주도가 직접 관리하는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됩니다. 막대한 적자를 어떻게 메꿀지가 과제입니다. 양돈장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양돈장이 밀집된 한림읍 금왕리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늘 수확이 한창인 가운데 농촌 지역의 일손이 크게 부족해 대학생들이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수성 화산과 육상 화산의 이중 화산체로 이뤄진 송악산은 지질학적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중국계 자본이 이 부근에 대규모 호텔을 포함한 유원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는 달라진 유원지 기준에 맞춰 숙박시설 규모를 줄였지만 경관 훼손 논란은 여전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계 유한회사인 신해원이 송악산 부근 19만 제곱미터 부지에 호텔과 휴양시설을 짓는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다음 주 심의에 앞서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달라진 유원지 기준에 맞춰 숙박시설 면적을 46%에서 27%로 줄였고 분양형 콘도 계획을 없애는 대신 호텔 객실을 545실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부지 한복판에 들어서는 호텔 높이가 11층으로 송악산과 인근 오름 높이와 비슷해 경관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가능한 한 경관이 차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호텔이 높이를 결정을 하도록. 부근에 일제 당시 갱도 진지가 있어서 공사 과정에서 붕괴 우려가 있고 송악산과 오름 아래쪽 경계에 시설물이 들어서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 건물이 들어서면은 이 송악산 그 원형 자체가 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송악산 일대가 낮에는 관광객이 몰리지만 저녁만 되면 텅 빈 공간으로 바뀐다며 조속한 개발을 요구했습니다. 체류용 숙박시설이 반드시 필요로 하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번 기회에 이게 이 상물이 유오션 타운이 개발이 안 된다라고 하면 영원히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오는 23일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중국의 사행성 산업 규제와 사드 보복의 여파로 제주 지역 카지노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8개 카지노의 매출액은 1,760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14% 줄었습니다. 도내 카지노 매출액은 지난 2014년 2,248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버스 업체들은 그동안 돈이 되는 수익 노선에만 집중적으로 버스를 배차하면서 외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맞춰 제주도가 버스 업체를 직접 관리하면서 노선을 배분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과제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도내 버스 업체는 모두 7곳. 시내버스 업체들이 만성 적자로 잇따라 폐업한 뒤 시외버스들도 시내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끼리 흑자 노선을 차지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외곽 지역은 기피해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버스 업체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버스 노선 변경을 관리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업체의 수입금은 공동 관리하면서 수익이 나면 분배하고 적자가 나면 제주도가 지원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정에서도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정 지원 등 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우리 도민들에게 운수업계 종사자들이 수준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이용조의 만족도를 제고시킨다면
문제는 손님이 적은 노선들을 다니면서 버스 회사의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미 중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다른 지방에서는 해마다 최소 수백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준 운송 원가를 계산해서 버스 한 대당 하루에 일정 금액을 회사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특히 중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기사의 임금이 오르고 근무 시간은 줄어 인기 직종으로 떠오르자 뒷돈을 받고 버스기사를 채용하는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산 돼지고기가 전국적인 인기를 끌면서 도내 돼지 사육 도수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양돈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1년 내내 악취에 시달린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집안 세탁실에서 빨래를 말리고 있는 김정숙 씨. 햇볕이 좋아 빨래를 말리기 좋은 날씨인데도 바깥마당에 넣는 건 엄두를 못 냅니다. 주변 양돈장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인데 벌써 20년째 이렇게 실내에서만 빨래를 말리고 있습니다. 입고 나가면 냄새 난다는 얘기를 하고 우리도 이렇게 냄새 맡아보면 냄새가 나요, 옷에서. 그 정도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사는 사람들은 뭐 상상을 못하고 이해가 안 되죠. 제주 지역 양돈장에서 키우는 돼지 수는 56만 마리, 10년 새 32% 증가했습니다. 특히 양돈장이 모여있는 제주시 한림읍 금왕리의 경우 2배나 늘었습니다. 악취 문제로 마을 주민들이 직접 거리로까지 나선 이유입니다. 주민들은 제주도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냄새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며 행정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24시간 운영을 의무화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악취 저감 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금왕리 악취 저감 시설 있는 본사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행정이고.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양돈장 악취 70%를 줄이겠다며 예산 700억 원을 투입하는 야심찬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났는데도 조례 개정과 축산 모니터링 시설 한 곳을 설치하는 데 그쳤고 여전히 농가 자구 노력만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하천 교량건설 비리 사건과 관련해 전직 공무원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제주지검은 교량건설 자재 납품업체 대표였던 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강모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전현직 공무원과 업체 소유주 등 7명을 구속했고 다음 주쯤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마늘 수확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농촌에서는 일손이 모자라 애를 먹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이 일손 돕기에 나서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마늘밭이 모처럼 젊은 일꾼들로 활기를 띱니다. 처음에는 서툴던 작업이 이제는 제법 손에 익어 마늘을 쑥쑥 잘도 뽑습니다. 따가운 햇살에 얼굴엔 구슬땀이 맺히지만 작업엔 쉼이 없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좁아 보였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한 일손 보태기에 나선 이들은 제주대와 국제대 학생 600여 명. 농촌사랑 봉사단을 꾸려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마을 7곳을 찾아 나선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인데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어가지고 더욱 더 큰 좀 기쁨이 들고요. 학생들은 다음 달 초까지 수업이 없는 주말을 이용해서 마늘 수확을 도울 예정인데요. 농협도 학생들에게 식사와 상해보험 가입을 제공하는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달 말 수매를 앞두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인건비 부담에 노심초사하던 농가들은 대학생들의 도움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학생들 너무 고맙게 와가지고 참 그나마 한 털이라도 뽑아주니까 농부의 우리 농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죠. 심화되는 농촌 지역 고령화에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든 요즘. 대학생들의 일손 돕기가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늘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심사 보류된 것은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최대한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70살 이상 해녀에게 매달 20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는 해녀어업 육성 조례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네, 계절의 여왕 5월답게 요즘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고온 현상 없이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활동량이 많다면 조금 더울 수 있겠고요. 자외선도 강한 만큼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내일 아침 기온은 16도 내외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4도로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큰 더위 없이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요.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 20여 명을 구조한 화물차 운전기사 김동수 씨가 제주도청에서 자해했습니다. 김동수 씨는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제주도청 화장실에서 흉기로 손목을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수 씨는 지난해 4월에도 제주도청 로비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자해한 바 있습니다. TVN 제주교통방송 신청사 착공식이 오늘 제주시 아라동에서 열렸습니다. 제주교통방송은 예산 114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신청사를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청사에는 제주 전역의 교통 상황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현대식 교통정보 상황실과 공개홀, 야외 공연장 등이 들어섭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공연기획사 대표 34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문화공연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26억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공연으로 수익이 나지 않자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변모 씨와 45살 송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함께 각각 집행유예 4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변 씨는 지난해 8월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그네를 타던 8살 A양을 추행한 혐의로, 송 씨는 지난해 12월 서귀포 시내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10살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